안녕하세요. 지기지피 함께하는 세상 홍정임, 임신희, 이성숙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2편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에 대해서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만화 영화가 2편이고요. 그냥 영화가 1편인데요. 제목은 모아나, 코코, 인턴 이렇게 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좋은 영화들이 진짜 많은데요. 만화 영화의 장점은 또 단순하게 우리가 몰입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 있고 행복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1차원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 네. 그래서 제가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디즈니 만화 영화는 제가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봤던 영화 코코하고 모아나가 특히 좋아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볼게요. 아, 평상시에 만화 영화도 보시나 봐요. 네, 만화 영화 거의 다 봤어요. 지금 앞전에 제가 코코를 얘기하면서 네. 내용을 빅히어로를 얘기했던 거였어요. 코코를 안 봤었죠? 근데 제가 빅히어로였는데 제목을 코코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코코를 다시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만화 영화가 생각보다 좋은 게 많다는 거, 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떠셨어요, 이분 만화 영화를 보시면서? 네. 저는 영화는 뭐 나름대로 좋아하는데 만화 영화는 제 스스로 찾아보거나 뭐 가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만화 영화 보더라도 뭐 겨울왕국 이런 것도 애들이 가자 그래서 갔고. 그래서 이번에도 정임 씨가 만화 영화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숙제를 했죠, 이번에는. 네. 근데 재밌었어요. 재미가 있죠. 행복감을 주는 만화 영화였는데 보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감동도 있고.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네. 뭐 기쁨 아니면 뭐 사람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뭐 만화 영화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사 영화보다 모든 걸 단순화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스토리의 힘으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장점.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의 이 현실에서는 사실 단순한 악인이 아니고 복잡하죠. 요즘은 조커가 나오는 네,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선인도 그냥 전체적으로 선인 게 아니라 복잡다단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만화에서는 그거를 정말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악인은 악인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하니까 저희가 그 복잡한 거를 좀 내려놓고 그 이야기 속으로 쏙 빠져들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되게 표현도 옛날 영화 같지 않게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그쵸? 그게 나오잖아요. 네. 모래 딱 파묻혔을 때 일어나서 딱 터는 장면 보면 모래 그 알갱이 하나가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아나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 모아나는 바다가 선택한 소녀 모아나가 나오는데요. 그 부족에 살고 있던 섬이 저주받은 그 부족의 섬 모투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신이 선택한 전설 속의 영웅 마우이와 함께 모험을 떠난 영화거든요. 모아나 보고 제일 기억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F등급 영화라고 얘기하듯이 항상 우리가 그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삼을 때는 이제 성장 영화라든가 성장 소설이라든가 그렇잖아요.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 자신의 한계를 딛고 일어나서 성장하게 되는가, 그 고난을 헤치고 나가서 목적을 성취하는가에 따른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모아나는 이제 소녀잖아요. 네, 그렇죠. 소녀가 주인공이 돼서 이 성장 소설의 주인공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일단 요즘 그 트렌드에도 굉장히 맞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저희 같은 여성들이 보기에도 딸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런 영화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영화 뭐 OST가 How Far I'll Go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번 긴구의 어떤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데까지 가봐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속성하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보통 뭐 시도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만화 영화는 그런 걸 확 다 틔워주잖아요. 우리가 뭐 못할 것
같은 것도 다 맞아요.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단순히 이게 뭐 비현실적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왜 시도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네. 게 있는 거예요. 힘을 주잖아요. 네. 이렇게 그쵸. 바다로 이렇게 뭐 하나가 막 항해 가면서 배를 자기가 몰면서 되게 대리만족 엄청 되죠. 힘이 네. 네, 불끈불끈 나는 네. 영화 네. 같아요. 네. 저는 이 장면들 중에서 어떤 장면이 기억 남는지 좀 궁금한데요. 보면 바다가 갈라지면서 모아나랑 그 성난 테피티가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면서 테피티가 처음에 그 검은 악마의 모습이었다가 그 온 세상에 이렇게 파랗게 변하면서 변하면서, 이게 전부가 다 초록으로 물드는 장면이 진짜 멋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도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 마음을 고쳐 먹었을 때 색깔이 확 바뀌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됐구나 이런 네.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귀여웠던 거는 그 네. 마우이의 네네. 춤과 노래 너무 그렇죠. 하게 되고 막 흥겹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매력적인 지금 거. 오늘 지하철 오면서 새로 이제 산 책이 한비자예요. 네. 거기 보면 무위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내 마음을 다 드러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보통 사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도 힘들지만 안 드러내고 사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죠?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만화 영화 볼 때랑 그런 책을 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그 중간선 잡기가 참 힘든 맞아요. 거예요. 네, 항상 중간이 제일 힘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코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코코에 보면 죽은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사후 세계에서도조차 사라져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좀 섬뜩했던 느낌이 있는데 네. 그 말에 동의를 하세요? 우리는 언젠간 잊혀지는 존재잖아요. 네. 아무리 기억을 해준다 해도 3대 이상을 갈 수는 없는 그쵸. 거고, 결국은 잊혀져야 갈 존재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나를 기억을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정말 좋은 것이길 그걸 위해서도 살 수 있으니까 네. 힘내서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는 그래서, 동안에는 네. 누군가에게 좋은 귀한 사람이어야겠다. 사람으로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그쵸. 생각해 주는 게 하는 거예요. 영화 성공했네요. 저는 네.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한 날 해서 네. 거기는 왜 많은 사진을 두고 하루만 그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쵸. 말하는 제사를 제사처럼. 지내는가 네.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세계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든 뭐 이렇게 왜 자기들을 조상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어떤 문화 아니면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왜 서로 교통이 안 돼도 옛날부터 이런 이렇게 그쵸. 지내왔는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인종을 떠나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인간의 그 마음 바닥에는 사후 세계를 향한 어떤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보면서 그냥 느낌에 인디언 부족의 어떤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영화 화면에서. 그래서 네. 이게 그쪽 남미 쪽 이야기겠구나 그런 네. 생각도 들었었고요. 네. 저희들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들은 4대 봉제사를 지냈었어요. 예를 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4대를 지내면 8번인데 작은 네. 할머니까지 계시고 이러면은 이제 뭐 1년에 12번 네, 가까이 12번. 그러네요. 제사를 지냈었거든요. 그렇게 지냈던 이유가 혹시 사후 세계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사라는 게 그렇죠. 그쵸. 네. 그런 생각이 겹치더라고요. 그렇지.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은 자의 날이 네. 제사 제사 지내는 날이죠. 네. 그러네요. 코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되게 좀 특별한 영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면 되게 기괴하거나 좀 음울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섬뜩한 그런 주제고 그런 느낌의 영화였다면 이 코코에서는 되게 그 의식을 치르지만 되게 모두가 즐겁게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또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의 영화로 기억되는지. 저는 좀 새로웠던 게 왜 저 세상 가면 이 세상하고는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화에서는 약간 연속적인 삶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세상 가서도
이 세상에서 악인이었던 사람들은 똑같이 악인의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잘 먹고 잘 살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 저 세상 가서도 지금하고 똑같은 삶의 연장인가 이런 생각도 네. 하는데 영화 보면서 일단은 사후 세계 아니면 살아서의 뭐 삶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고 살게 하는 어떤 그런 거 네. 그리고 그 표현이 참 새로웠었어요. 이렇게 저 세상에 살지만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저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어떤 맞아. 그런 너무 느낌을 리얼하죠. 표현했는데 네. 보면은 저럴 수도 있겠다지만은 안 봤는데도 그런 생각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표현을 했다는 게 참 새로웠었어요. 네, 그 아이디어가 되게 좀 섬뜩하기도 하면서 우리도 저럴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사실 디즈니 영화들이 그 동화 예전에 뭐 안델센 동화라든가 이런 네. 소재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제 그 소재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네. 아까 섬에 여기 네. 아까 모토누이에서, 모토누이라는 뭐 어떤 섬을. 가상의 섬을 설정을 해서 아마 남태평양의 어느 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고 또 이 코코는 멕시코의 네. 어떤 전통 문화 같은 것들이 강조된 영화고 그래서 이게 각 그 민족의 독특한 문화로서 표현은 아주 좀 새로움을 주면서 그 안에 주제 의식은 만인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참 소재를 잘 고르고 한다. 네.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서 하는구나. 우리도 좀 저런 소재는 새롭지만 내용은 보편적인 그런 감성을 주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면 나쁘지 않겠다. 네. 이 생각 좀 들었어요. 한국에도 왜 구전 기회 많잖아요. 예. 잘 그러니까 만들면 우리도 좋은 영화를 만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 수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다 만화 캐릭터였잖아요. 네. 그래서 눈빛이나 뭐 모든 동작이 만화 캐릭터였는데 왜 아기였다가 자란 할머니 있잖아요. 네네. 그 아, 캐릭터 맞아요. 같은 굉장히. 경우는 그냥 멕시코 전통 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식이 느껴지도록 그리고 제일 끝장면에서 그 눈빛 봤나요? 네. 눈빛은 만화 캐릭터의 눈빛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거기다가 왜 합성시켰다는 야.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뭔가 더 많은 걸 전달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지 않나 네. 생각하고 그래서 더 그게 마음이 찡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행복감을 주는 영화라고 골랐는데 실제 영화를 봤을 때 행복감이 들었는지 좀 행복하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같이 주인공들이랑 같이 모험도 떠나고 네, 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보면 만화 영화는 거의 다 뭐 권선징악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살아가면서 진실되는 게 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즘도 뭐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보면 내가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야 될 때가 있는 거고 하는 속에서도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성향은 아니지만 저 사람도 진실성이 있고 나도 진실성이 있으면 그 진실성이 서로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화 영화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해지면서 가장 진실된 걸 찾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인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턴 영화에 보면 그 로버트 드니로하고 앤 해서웨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지 혹은 대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도 인턴을 이번에 보지는 않았고 네. 인턴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네.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침대 위에서 막 그 앤 해서웨이가 막 속상해서 막 그 남편이 바람 네, 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울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에는 혼자 부인 먼저 보내고 혼자 외롭게 살기 때문에 이 젊은 그 앤 해서웨이가 왜 아름답고 좋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자기의 그런 욕망은 억누르고 앤 해서웨이가 그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조력자 역할만
에서 멈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침대 위에서 그 달래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런 네. 절제가 보이셨군요. 예. 제가 같은 경우는 뭐 영화의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왜 손수건을 가져다니는 이유 네, 맞아요. 보면 네. 예전에 우리 저희들 보면 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식품처럼 항상 왜 손수건을 쓰든 안 쓰든 맞아요. 넣어 꼭 다니고 가져다녔어요.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뭐 저희 신랑은 그걸로 뭐 콧물도 닦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안 사용 안 하면서도 양복 뒤에서 빨거나 뭐 세탁할 때 좀 번거롭기만 번거롭고 했는데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손수건을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 네, 빌려주기 네, 위해서. 빌려주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네. 뭐 다들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그렇죠. 저도 새로 왔었어요. 저도 새로 왔어요. 새로운 거죠. 손수건의 의미가 이게 네. 내가 뭐 어디 가다 뭐 흘렸을 때 닦거나 내가 땀날 때 닦는다는 그게 아니고 상대방 뭐 어떻게 보면 신사 문화 쪽에서 왜 승려들을 그렇죠. 향해서 뭐 어떤 순간에 빌려주는 그 용도였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도 뭐 타인을 위해서 들고 다니면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타인을 위해서도 좋은데요. 제가 드는 생각엔 잠깐 환경적인 측면에서 각자 손수건을 갖고 다니면 자기라도 닦을 수 있고 그쵸. 또 간혹 남도 빌려줄 수 있으면 네. 훨씬 화장지 사용이 줄지 그죠. 않을까 어디 생각이 영화에서 듭니다. 자주 나오는 게 그 네. 벤치 같은데 앉으려면 맞아요. 여자에게 잠깐 기다려 이렇게 하고 네. 손수건 탁 꺼내서 탁 그 벤치에 딱 깔아주고 네. 앉으라고 하잖아요. 네. 남을 위해서. 근데 먼저 데이트를 위해서. 아들에게 네.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가르쳤네요. 손수건 깨끗이 다려가지고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 아, 여자친구에게 이거 꼭 써라 이렇게. 네. 저는 여기 나왔던 말 중에 그저 내 인생 어느 곳에 빈 구석이 있고 난 그걸 채우고 싶을 뿐이에요라는 드니로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도 저 나이가 되면 이런 마음이 일지 않을까? 그래서 대사가 좋았고요. 또 여기서 어른과 어른다운 얘기를 나눠서 좋았어요라고 앤 해서웨이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들으면서 로버트 드니로가 그 역상에서 되게 어른스럽잖아요. 그 어른다운 모습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또 로버트 드니로의 어떤 대화 방식을 보면 굉장히 말을 들어주면서 천천히 답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가 말을 하면 거기에 나도 뭔가 빨리 답하고 맞아요. 뭔가 빠른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은 네. 그 초조함이 있죠. 네, 항상 네.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계속 저만 말하고 있고 이런 느낌 많이 드는데요. 그 템포를 맞출 수 있는 그거가 어른스러운 거 아닌가. 네, 저는 그 로버트 드니로가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늙어갈 수 있게 된 거는 첫 먼저 죽은 부인과 네. 아주 충만한 결혼 생활을 누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그 노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충분히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네, 자기 와이프가. 네네. 네, 그 말이 되게. 저는 똑같이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 저도 변함은 없어요. 변함없어요. 네. 근데 변함은 없으신데 남편분께서 굉장히 잘 살아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적응 잘하셔가지고 그렇죠. 힘들게 살고 있어요. 주시면서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 어르신한테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사실 여기 70세 나이에 우리도 로버트 드니로처럼 멋진 인턴이 될 수 있잖아요. 그의 연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연기야 워낙 출중한 분이니까 사람이니까 연기는 그렇다 치고 네. 70이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70대 저희 어머님 80대신데 70대 노인들은 취급도 안 해준대요 요즘은. 아, 정말요? 예, 노인들 가면 제일 젊어. 네. 노인이라고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 되면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는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셔서 네. 이렇게 로버트 드니로처럼 이렇게 멋있는 노인이 되기가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자기 자녀한테는 굉장히 희생적이시지만 네. 대인과 다른 여타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좀 그러기 힘든 것 같아요. 좀 이게 까다롭다는 느낌. 화도 많고 네, 화도 많으시고. 내재된 화도 많고 그래서 네. 이게 사랑이 좀 보편적이지 않은 네. 내 자식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사랑만 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 세대는 이제 그러지 않겠죠. 네. 저희는 좀 그래도 받았으면서 자랐던 세대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남도 좀 배려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멋있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네. 우리 세대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네. 노력할게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연기를 로버트 드니로 씨가 얼마나 잘했으면 조커에 다 봤는데도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최근에 조커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 영화랑은 다르게 여기는 70대고 네. 로버트 드니로가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퇴직한 다음에 상태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 싶고요. 네. 이거와 다르게 제가 중간에 또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네.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슬프죠, 그 영화는. 그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후 그쪽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약간 터치하는 문제인데 그 영화랑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약간 좀 이상적인 어떤 네, 맞아요. 그렇죠. 문화 네, 그건 네. 너무나 지나치게 현실적인 문화인데 그 약간의 어떤 뭐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새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았던 영화가 그러면은 뭐세요? 저는 모아나인 것 같아요. 모아나가 제일 좋았어요? 아무래도 네. 소녀 주인공의 또 네. 모험이 가득했고 OST도 좋고 이러니까. 네. 저는 코코 왜냐하면 코코. 제 평상시 어떤 사고 체계랑 다르게 아니요 너무나 너무 이렇게 똑같아서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주제라든가 이런 거를 뭐 도대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랐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약간 정리되는 어떤 느낌. 큰 도움이 됐네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모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나이에 모험을 하면 혹시 쫄딱 망할까 봐. 닮을 수는 없죠 이 나이에.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코코가 네. 참 좋았었어요. 네, 저도 되게 코코가 되게 감동적이었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저는 뭐 재밌는 일 없어? 하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만화 영화 보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인생에 재미와 감동은 중요한 요소고 또 그걸 채워주는 게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극, 미술, 뮤지컬, 문학 작품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까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영화니까요. 특히 만화 영화 볼 때 가장 행복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해피엔딩이라는 뻔한 결말이 정해져 있지만 거기엔 역경과 눈물과 감동이 있잖아요. 특히 영화 스토리는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영화 음악은 평생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영화 한 편 보실래요? 영화를 사랑하는 스토리텔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